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직장인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수준을 넘고 있다고 해요. 자, 갑자기 왜 이런 주거난이 생겼는지 한번 좀 이해 원인을 좀 찾아보고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도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주거난 누군가한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인 대학생들 사이에서 살 곳이 없어 난리, 대학가로 돌아온 직장인들 고물가 여파로 원룸 풍기, 충명여대 근처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가 지금 방이 아예 없다. 작년 이맘때쯤엔 못해도 월세 매물이 5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월세도 껑충, 대학생들 싼 방 찾아 산만리, 생활비 대출까지 밟는다고 해요. 자, 광교 지역도 원룸 월세가 풍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매물이 없어서 고시원에 들어갈 정도라고 해요. 이상하네.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봤는데 오피스텔 월세도 떨어진다. 노후생을 위해 투자했는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달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가 0.06%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아니, 한국 부동산원 월 통계에서는 월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고 아까 기사에서 보면 월세 가격이 급등해서 지금 주거난이 생겼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한번 살펴보죠. 자, 송파구 문전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M스테이트 오피스텔 하나 보겠습니다. 730세대예요. 규모가 크네요. 2016년에 지어진 준신축입니다. 자, 여기 전용면적 26제곱미터 원룸 오피스텔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95만 원입니다. 에? 아니, 원래 이렇게 비쌌나? 3월달에 계약된 거 봤더니 진짜 1,000만 원에 95만 원 맞아요. 자, 그런데 1년 전에 이 오피스텔 월세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0에 73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월세가 27% 급등했다는 거죠. 73만 원에서 95만 원이 됐어요. 보통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1년 만기 시점에 월세를 20만 원이나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마곡역 인근으로도 가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에코 동이 오피스텔. 자, 여기 봤더니 월세가 1,000만 원에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마곡동 원룸 오피스텔 가격이 80만 원이라고? 2022년 1월에 1,000만 원에 55만 원에서 63만 원이었는데 현재 80만 원이 됐다는 거죠. 1년 만에 월세가요 25만 원이 뛴 겁니다. 혹시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만 그런 거 아니야? 광교 호반 베르디움 살펴볼게요. 광교 이제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죠. 여기 현재 월세 시세 봤더니 제일 저렴한 게 1,000만 원에 80만 원이에요. 보증금 1,000에 월세 80만 원.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귀한 월세에 전입이 가능하다. 요즘 이런 문구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도 이런 가격이나 볼게요. 2021년 8월에 월세 시세가 57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7월까지도 월세 시세가 52만 원에서 60만 원은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현재 얼마다? 80만 원이 됐다는 거죠.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월세가 30% 이상 뛴 겁니다. 자, 판교 신도시 보겠습니다. 판교역 인근에 판교 SK 허브라는 1084세대의 대규모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자, 제일 작은 면적 월세 시세 얼마인가 봤더니 1,000만 원에 100만 원입니다. 와, 이 월세 내면서 이거 납부할 수 있나요, 직장인들이? 와, 너무 비싸죠? 자, 이게 얼마나 오른 건가 봤더니요. 1년 전에요. 월세가 1,000에 84만 원에서 8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1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와, 이게 체감이 되게 틀려요. 85만 원하고 100만 원은 분명히 큰 체감이 있다는 겁니다. 1월 달엔 105만 원까지 거래됐어요. 선호하는 지역의 오피스텔 원룸 월세 급등으로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렴한 월세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월세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어디로 갔다? 대학가로 직장인들이 간 겁니다. 그러면서 원룸 풍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촌 지역 월세가 이제 국룰이 일반적으로 월세 5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학생들은 알바를 하면서까지 늘어난 주거비를 부담을 해야겠죠. 한 조사에서는요, 하루 세 끼는 사치, 두 끼는 과식, 한 끼는 일상이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원룸 월세 급등을 부른 것이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거 안타까운데 제도하고 공급 때문입니다. 일단 제도 측면에서 볼게요. 자, 이 제도 오피스텔 시장이 약간 좀 굉장히 기이하게 지금 돌아간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저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빌라 지금 전세 시장에 왜곡을 불었던 거 오피스텔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자, 얘가요.
오피스텔 전셋값을 급등시킨 장본입니다. 왜냐면은 원룸 오피스텔에 갭 투자를 유입시켰다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원룸에다가 전세를 놓겠습니까? 전세 나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많이 못 받으니까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보증은 반환 보증에서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높은 전세 가격을 받을 수 있네? 그러면은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오피스텔에 갭 투자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른 수요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원래 오피스텔은요, 월세를 놓을 목적이 임대인만 있어야 돼요. 근데 투익형 부동산 시장에 갭 투자자가 유입됐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월세 매물보다 전세 매물이 더 급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사 지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 전세 매물 8건, 월세 매물 5건입니다. 다른 거 봤더니 전세 41건, 월세 15건, M스테이트 전세 35건, 월세 16건 이러다 보니까 귀한 월세 이야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게다가 이런 오피스텔은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전입 가능한 거 살펴보면 더욱더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가요, 작년에도 있었던 현상인데 왜 지금에서야 월세 급등으로 이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이에요. 자, 오피스텔 전세의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매매 가격은 1억 5천인데 전세가 1억 4,500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 세입자의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 막 5%, 6%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월세 내는 게 낫겠다. 전세의 장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했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자, 공급적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에 아파트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자, 그의 대체제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혜를 받은 겁니다. 원래 오피스텔이나 빌라는요, 아파트 전세값을 먹고 산다 말씀드렸는데 전세값이 계속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거용 이제 오피스텔을 지을 부지에 원룸을 짓지 않고 투룸, 쓰리룸만 짓기 시작하면서 원룸 오피스텔 공급이 사실상 끊겨버린 겁니다. 야, 오피스텔 아니더라도 일반 다가구 형태로 원룸 공급해서 하면 되잖아. 자, 이런 거 신림동 이런 지역 가면 널리고 널렸잖아. 그런 건 왜 공급이 없을까? 그게 왜 없었냐면요, 똑같아요. 빌라 전세도 뛰니까요. 빌라 전세값이 뛰니까 사람들이 뭘 만든다? 빌라만 만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을 추구해서 원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빌라만 짓고 명의 넘겨서 팔기만 시작하네. 원룸 건물 대신 높은 전세값을 받는 투룸, 쓰리룸, 빌라 건축이 붐을 이루다 보니까 여기서도 원룸 공급이 부족해진 거죠. 자, 당연히 월세 가격이 치솟으니까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도 급증해 버렸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정동 지역의 M스테이트, 지금 이거 매수해서 월세 놓으면 임대 수익률 얼마가 나온다? 4.6%가 나온다. 판교 SK허브 매수해서 월세 놓으면 수익률 얼마나 나온다? 5.2%나 나와요. 지금 예금금리가 3.5% 정도 수준에서 맞춰졌거든요. 5.5에서 3.5에서 3.6 정도. 이 정도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이면요, 오피스텔 살만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거든요. 이거 두 채만 사려면 얼마예요? 200만 원씩 떨어지잖아요. 은퇴 세대한테 이것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이 10억짜리 아파트 월세 놓으면 얼마 받을 수 있다? 1억에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임대 수익률 2.67%예요. 만약에 이거 월세 잘 안 나가니까 반전세로 놓는다? 반전세 수익률은 2.0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판교 SK허브 임대 수익률이 5.2%나 되니까 자산가치 상승 딱 논의 제외하고 월세 수익만 봤을 때는 현재 오피스텔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임대 수익이 올라갔잖아요. 한 단기간에 30% 이상 뛰었는데 왜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오피스텔 원룸에 원래 없어야 되는 갭 투자자들이 유입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전세 끼고 투자한 매물들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초급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은퇴 세대의 노후 대비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거 어설픈 상가보다 나아요. 지금 상가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진짜 월세가 필요하면은요, 그냥 돈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에 반전세나 일반 월세 놓으시고, 그 정도 자금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원룸 오피스텔
좀 나쁘지 않다고는 보는 거예요. 다만 이런 원룸 오피스텔은요, 아무거나 사시면 절대 안 돼요. 투자 시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자,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 40% 이상 폭락해서 이제 슬슬 관심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사야 될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 영상을 멤버십에 제작을 했습니다. 얘는 좀 타이밍이 있어요.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월세 수입을 위한 오피스텔 투자자 지켜야 되는 거 조만간 멤버십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젊은 분들이 굳이 오피스텔 투자하실 필요는 없지만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정도 소액 투자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은요, 멤버십 영상에서 한데 모아 올려드리고 있고요. 주 3회 영상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